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기출문제 풀이답 찾기 완성 따라하기입니다. 속공TV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력과 줄력 1번입니다. 또 T도시일 때 저항 RT 오민 동선은 30도일 때 저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R1은 R0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234.5분의 1T이므로 R 30도일 때 R0는 소거가 됩니다. R30은 234.5 플러스 T분의 264.5 곱하기 RT 옴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집의 육성 칼로리의 열량은 어느 정도의 전력량에 상당하는가? 1kWh는 860kcal가 되고 10의 3성 나누기 860은 1.16kcal가 됩니다. 4번입니다. 두 종류의 금속으로 된 회로에 전류를 통하면 각 접속점에 열의 흡수 또는 발생이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는 펠티의 효과입니다. 5번입니다. 동일한 금속의 두 점 사이에서 온도 차가 있는 경우에 전류가 통과할 때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은 톰슨 효과입니다. 자개입니다. 1번입니다. 홈페이스 단위에서 자석의 단위는 웨버인데 1웨버와 동일한 값은 10의 4성 가우스 메다 제곱, 10의 8성 맥스웰, 10의 8성 CGS EMU의 자석. 여기서 답이 아닌 것은 10의 4성 오레스티드입니다. 참고로 1웨버는 10의 8성 맥스웰이고 10의 8성 EMU이며 1웨버 슬래시 메다 제곱은 1T이며 10의 4성 가우스입니다. 그리고 1AT 슬래시 M은 1뉴턴 슬래시 웨버이며 10의 3성 4분의 4파이 오레스티드입니다. 2번입니다. 공기 중에 2.5 곱하기 10의 4성 웨버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웨버의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6.33 뉴턴이었다면 두 자극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F는 4파이 뮤제로 R 제곱에 M1 곱하기 M2인데 루트 F 4파이 뮤제로 분의 M1 곱하기 M2입니다. 0.1m가 답입니다. 3번입니다. 확인화된 MKS 단위계로 자개의 대기의 단위는 뭐냐? 답은 AT/M입니다. 4번입니다. 자개의 세기를 표시하는 단위는 맞는 것은 AT/M, N/웨버, 웨버/H, M 이거는 맞습니다. 여기서 웨버/H는 아니고 웨버/H 곱하기 M이 맞습니다. 5번입니다. 자극의 크기 M은 4웨버, 점 자극으로부터 R은 4m 떨어진 점의 자기의 세기를 구하라. 여기서 H는 4파이 뮤제로 R 제곱분의 M이므로 1.6 곱하기 10의 4성 AT/M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선 AT/M의 자개 중에서 어떤 자극을 놓았을 때 3 곱하기 10의 3성 뉴턴의 힘이 작용했다면 이때의 자극의 세기는 몇 웨버이겠는가? F는 MH에서 3웨버가 나옵니다. 7번. 우리 알메다에서 M1, M2를 두고 웨버인 같은 부호에 자극이 놓여 있을 때 두 자극을 잇는 선상의 어느 일점의 자기의 시기가 0인 점을 M1에서 몇 메다 떨어져 있는가? 그림에서와 같이 M1과 M2의 부호가 같을 때 두 자 사이의 자기의 시기 0인 점이 존재하는데 이때 H1과 H2는 방향은 반대이다. 따라서 H1과 H2가 같으므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루트 M1 플러스 루트 M2분의 루트 M1 곱하기 R 메다가 나옵니다. 8번입니다. 자유의 단위 J/웨버와 같은 것은 암페어입니다. 9번입니다. CSG 전자단위인 4파이 곱하기 10의 4성 가우스를 MKS 단위로 환산한다면 웨버/M 제곱을 10의 4성 가우스가 되므로 1 가우스는 4파이 곱하기 10의 4성 가우스는 4파이 가로 열고 웨버/M 제곱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기의 세기가 1500AT/메타 되는 점의 자속 밀도가 2.8 웨버/메타 제곱이라면 이 공간의 투자율이 얼마인가? B는 뮤 H로부터 뮤로 정리를 하면 H분의 B가 되는데 1.866 곱하기 10의 3성이 나옵니다. 11번입니다. 자기의 세기 H는 800AT/M이 자속밀도 0.2 웨버/메타 제곱에 재질이 투자율은 몇 H/M인가? 그래서 뮤는 H분의 B이므로 800분의 0.2를 해서 2.5 곱하기 10의 4성이 나옵니다. 12번입니다. 이 투자율이 뮤S이고 자속밀도 B인 자기 중에서 M 웨버인 자극이 받는 힘이 뭐냐? 유계로 뮤S분의 BM이 나옵니다. 13번입니다. 진공 중에서 4파이 웨버인 자로부터 발산되는 총 자력 선수는 답은 10의 7성입니다. 14번입니다. 힘의 회곡선 C와 세교하는 자속수 파이를 벡터 포텐셜 A로 표시하면 서클 인테그랄 C부터 A, dl 웨버가 나옵니다. 자기 쌍극자 2번입니다. 판자석의 표면 밀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로우 웨버/메타 제곱이라고 하면 두께를 델타라고 할 때 두 판자석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시그마 델타입니다. 3번입니다. 자극의 세기가 M인 판자석의 N극으로부터 R메타 떨어진 점에서 P에서의 자위를 구하는 식이 어느 것이냐? 뮤는 4파이 뮤 제로분의 M 오메가 암페어가 답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연성 1번입니다. 직선 전류에 의해서 그 주위에 생기는 한 상의 자기의 방향이 뭐냐? 오른나사의 회전 방향입니다. 2번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 뭐냐? 답은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3번입니다. 전류 I 암페어에 대한 점 P의 자격 HA/M의 방향이 옳게 표시한 것은
I는 내려오는 방향이고 P점에 대해서 H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전류 및 자기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입니다.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 비오-바샤르의 법칙이 맞습니다. 여기서 렌치의 법칙은 아닙니다.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 1번입니다. 이와 같이 전류 A암페어가 흐르고 있는 직선 도체로부터 R메타 떨어진 P점의 자개의 세기와 방향을 다르게 나타낸 것은 답은 2πR분의 1이고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2번입니다. 무한장 원주형 도체의 전류가 표면에서 흐른다면 원주 내부의 자개의 세기는 몇인가? 답은 0입니다. 3번입니다. 한지름 25cm의 원주형 도선에 파이 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의 중심축에서 50cm 되는 점의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무한장 직선 도선의 자개가 되며 H는 2πR분의 I가 됩니다. 1AT/M이 답입니다. 4번입니다. 무한장 직선 도체가 있다. 이 도체로부터 수직으로 0.1m 떨어진 점의 자개의 세기가 180AT/M이었다면 이 도체를 따라 수직으로 0.3m 떨어진 점의 자개의 세기는 몇 AT/M이 되는가? 여기서 무한장 직선 도선의 자개 H는 2πR분의 I이므로 H는 R분의 1에 비례한다면 0.3m 떨어진 곳의 자개는 H는 180 곱하기 3분의 1이 되면서 60AT/M이 답입니다. 5번입니다. 무한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는 전류세의 거리에 대하여 가로의 형태로 감소한다. 여기에 쌍곡선이 들어갑니다. 5번입니다. 전류 분포가 균일한 반경 Am인 무한장 원주형 도선에 1A의 전류가 흘렸더니 도선의 중심에서 2분의 Am 되는 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2파이분의 1이 나왔다. 이 도선의 반경은 몇 m입니까? 직선 도체의 내부 자개 H는 2파이 A 제곱분의 IR입니다. R은 2분의 A이므로 2파이 A 제곱분의 I2A가 나옵니다. 이 식을 A로 정리를 하면 4파이 H분의 I가 나오고 H는 2파이분의 1이 나오므로 4파이분의 2파이분의 1분의 1이 나오므로 0.5m가 답입니다.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무한장 직선 도체에 I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도체에서 Dm 떨어진 곳에 가로 세로 1대 A 대 B의 구형의 면적을 통과하는 자속 웨버는 얼마인가? R메타 거리의 미수면적 DR은 DS 이꼬르 B DR의 메타 제곱으로 생각하면 R 위치의 자개 H는 2파이R분의 I이므로 따라서 장방형 전부에 통과하는 자속은 파이를 d파이로 입분하면 답은 2파이분의 뮤제로 BI와 lnD분의 D 플러스 A 웨버가 나옵니다. 8번입니다. 무한히 긴 직선 도체의 전류 I암페어를 흘릴 때 이 전류로부터 Dm 되는 점의 자속 밀도는 답은 2파이 D분의 뮤제로 I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이와 같이 공기 내에 I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직선 도선이 있다. 도선과 수직의 평면 내에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1m 되는 원주 C에 화살표 방향으로 1웨버의 자극을 일주시키는 데 필요한 1줄은 여기서 HP는 2πR분의 I이고 F는 MH이므로 W는 FI니까 1줄이 답입니다. 10번입니다. Z축에 놓여있는 무한장 직선 도체에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점 5,0,0m에서 점 10,0,0m까지 단위 자하를 옮기는 데 소요된 에너지는 몇 줄인가? 답은 0입니다. 1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평행한 무한장 직선 도선에 I와 4I의 전류가 흐른다. 두 선 사이의 P점의 자개세기가 0이다. B분의 A는 어떻게 되는가? 이 도표에서 HA는 HB이므로 2πA분의 I는 2πB분의 4I, B분의 A, 4분의 A가 나옵니다.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개 2번입니다. 단위 길이당 권소가 N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I암페어가 전류가 흐를 때 다음 중 설명 중 옳은 것은 솔레노이드 내부의 평등 자개이다. 이게 맞습니다. 3번입니다. 1cm마다 건수가 100인 무한장 솔레노이드 20mA의 전류를 유통시킬 때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H는 NI이므로 답은 200AT/M이 나옵니다. 4번입니다. 반지름 A메타 단위 길이당 건수 N회 전류 I암페어의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내부 자개의 세기는 답은 NI입니다. 5번입니다. 한상 솔레노이드 내의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2πA분의 NI입니다. 유한장 직선 도체의 전류에 의한 자개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L1, L2의 전류 I암페어가 흐르고 있는 직선 도체에서 수직거리 A메타에 떨어진 P점의 자개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4πA분의 I, 가로 열고 코사인 시타1 플러스 코사인 시타2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반지름이 A메타인 원에 내접하는 정 N 변형의 회로에서 I암페어에 흐를 때 그 중심에서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2πA분의 NI 탄젠트 N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신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 도체에 I암페어가 흐를 때 중심점 P점의 자개의 세기는 몇 A/M이 되겠는가? 답은 파이 L분의 2루트 2I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선변의 길이가 10cm인 철선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직류 5A를 흘렸을 때 그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는 몇 AT/M이 되겠습니까? 정사각형의 중심의 세기는 H는 파이 L분의 2루트 2I이므로 45AT/M이 나옵니다. 5번입니다.
환경 R인1에 내집하는 정육각형 회로의 전류 I아가 흐를 때 원 중심점에서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HP는 2파이 R NI 탄젠트 N분의 파이인데 N에 육각형과 각형을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파이 R분의 3뮤 제로 I 탄젠트 6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1번입니다. 반지름 A메타인 원형 코일의 전류 I가 흘렀을 때 코일 중심의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H는 2A분의 I인데 반지름이므로 2분의 1을 곱하면 4A분의 I가 나옵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건수 1이고 반지름이 A메타인 원형전류 I를 만드는 자개의 세기는 몇 AT/M인가? 답은 2A분의 I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반지름 1m인 원형 코일에 1A의 전류가 흐를 때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H는 2A분의 I이므로 H는 2 곱하기 1을 집어넣어서 답은 2분의 1 AT가 나옵니다. 4번입니다. 길이 1m인 도체에 원형 코일을 만들어 일정 전류를 흐를 때 M회 감았을 때의 중심자개와 N회 감았을 때의 중심자개는 몇 배가 되는가? 전체 길이는 동일을 하므로 I는 M, 2파이 AM이 되고 N은 2파이 AM과 같습니다. HM분의 HM으로 나눠줍니다. N2분의 M2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반지름 A메다인 반원형 전류 I에 대한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H는 HBC-HCD인데 HBC는 8A분의 3I, HCD는 4파이A분의 I가 되므로 8파이A분의 3파이-2I가 나옵니다. 반무한구간인 HCD는 4파이A분의 I, 코사인 0 플러스 코사인 90도이므로 4파이A분의 I가 답니다. 6번입니다. 이등과 같이 반지름이 A인 원의 일부 4분의 3의 무한장 직선을 연결시키고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부분원의 중심 0점의 자개의 세기를 구한 값은 답은 8A분의 3I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이등과 같은 모양의 코일에 A에서 D 쪽으로 I의 전류가 흐를 때 0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8파이A분의 가로 열고 3파이-2 가로 닫고 I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이등과 같이 반지름이 A인 원형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원형 전류의 중심 P점까지의 자개는 어떻게 되는가? 2 가로 열고 A제곱 플러스 X제곱 가로 닫고 2분의 3성으로 분의 A제곱 I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이와 같이 반지름이 A인 원형의 I가 흐르고 있다. 이 도체의 중심 중상의 X점의 P의 자위는 점 P에서 코일 AB를 바라보는 입체각 오메가는 2파이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이므로 자위는 UM은 4파이분의 I 오메가 되므로 2분의 I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XAT가 나옵니다. 해석에 의한 회전력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균일한 자개의 세기 H 내에 자극의 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M 웨버, 길이가 L m인 막대 자석을 그 중심 주위에 회전할 수 있도록 놓았다. 이때 자석과 자개의 방향이 이룬 각을 시타라고 하면 받는 회전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MAHL 사인 시타가 나옵니다. 2번입니다. 자극의 세기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웨버, 길이가 10cm인 막대 자석을 150 AT/M의 평등자개 속에 자개와 60도 각으로 놨을 때 자석이 받는 회전력이 어떻게 되는가? 회전력 T는 MLH 사인 시타이므로 3루트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이 나옵니다. 3번입니다. 평등자장 H인 곳에 자기 모멘트 M을 자장과 수직 방향으로 놓았을 때 이 자석의 회전력은 답은 MH입니다. 4번입니다. 그림에서 직선 바로 아래 10cm 밑에 위치에 자침이 나란히 있다고 하면 이때 자침에 작용하는 회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HP는 2파이 곱하기 0.1분의 12 되므로 그래서 타우는 MLH 사인 시타 1.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이 나옵니다.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모멘트가 각각 M-의 두 개의 소자석 AB를 중앙에 서로 직각으로 놓고 이것을 수평으로 매달아 지작이 수평 분석 H0와 이루는 각은 얼마냐? 시타 A는 탄젠트 인버스 M분의 M-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진공중에 놓인 평행 2회선에 흐르는 전류가 2A, 3A이고 선간거리가 10cm일 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F는 2파이 R분의 뮤제로 I1, I2이므로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뉴턴/m가 나옵니다. 9번입니다. 진공중에서 2m 떨어진 두 개의 무한 평행 도선의 단위 길이당 10의 마이너스 7성 뉴턴의 반발력이 작용할 때 그 도선들에 흐르는 전류는 F는 2파이 R분의 뮤제로 I1, I2인데 10의 마이너스 7성 R은 2m이므로 I는 1A 나옵니다. 따라서 각 도선의 1A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가 답입니다. 이와 같이 OX, OY, OZ를 각각 좌표축이라고 하고 원형 직선 도선 L이 Z축 상에 있으며 이것에 Z의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 I1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YZ 면상에 직사각형 도선 ABCD가 있고 ABCD 방향으로 전류 I2가 흐르고 있을 때 Z 플러스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는 변은 어느 것인가? 답은 AB입니다. 플레밍의 왼손의 법칙에 의해서 도선 ABCD에 흐르는 전자력을 무한도선 I에 의한 자력을 자개의 방향이지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임을 감안해서 구하면 AB의 Z의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11번입니다.
네, 반지름이 A메타, 중심간 거리 D메타인 두 개의 무한정 왕복 선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 1A가 흐를 때 한도체에서 X 거리인 A점에 자개의 세기는 몇 AT/메타인가? 여기서 합성 자개는 방향이 같으므로 H는 HA 플러스 HB가 되는데 HA는 2파이 X분의 1이고 그다음에 HB는 D-X를 감안값입니다. 2파이분의 1 가로 열고 X분의 1 플러스 D-X분의 1이 되겠습니다. 렌즈의 힘 1번입니다. 진공 중에서 E 쿨롱의 전하가 B 웨버 메타 제곱의 자개 안에서 자개와 수직 방향으로 V 메타 per sec의 속도로 움직일 때 힘 N은 어떻게 되는가? 답은 2VB입니다. 2번입니다. E 쿨롱의 점전하가 전개 E는 2AX 플러스 AY 마이너스 3AZ 및 자개 B는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Y 마이너스 AZ 내에서 속도 V는 4AX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2AZ로 운동하고 있을 때 점전하에 적용하는 힘 F는 몇 뉴턴인가? 여기서 F는 Q 가로 열고 E 플러스 V 곱하기 B일 때 이것은 2 곱하기 가로 열고 2AX AY 마이너스 3AZ를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행렬식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또 정리를 하게 되면 14AX 플러스 18AY 플러스 6AZ가 답입니다. 3번입니다. 평등자계 내에서 수직으로 돌입한 전자의 계적은 어떻게 되는가? 원운동을 하고 반지름은 전자의 처음 속도에 비례한다가 답입니다. 플레밍의 맨손의 법칙에 의하여 전자가 받는 힘은 운동 방향의 수직함으로 전자는 원운동을 합니다. 따라서 F는 E 가로 열고 V 곱하기 B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균일한 자계에 수직으로 입사한 수소이온의 원운동의 주기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세크입니다. 이 균일 자계의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는 E분의 B 분의 2파이 M에서 답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답입니다. 5번입니다. 전하 Q 쿨롱의 진공 중에 자계 H, AT/M의 수직 방향으로 V의 속도로 이동할 때 전자가 받는 힘 F는 어떻게 되는가? μ0 QVH가 답입니다. 6번입니다. V의 속도로 전자가 B의 평행 자계에 직각으로 들어가면서 원운동을 한다. 이때 각속도 오메가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계 내에서 운동하는 전하는 원운동을 하고 자계에 의해 구심력과 전자 질량의 원운동에 의한 원심력으로 멀어지려는 작용을 하게 되어 힘이 평행 상태를 이루게 된다. 여기 T는 2B분의 2파이 M이 나오고 각속도 오메가는 M분의 2B가 답입니다. 자기적인 효과 1번입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에 자개를 가면 도체 측면에서 정부의 전하가 나타나 두 면간의 전차가 발생하는 현상은 답은 홀 효과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 현상 가운데서 반드시 외부에서 자개를 가할 때만 일어나는 효과는 답은 홀 효과입니다. 3번입니다. 내부 장치 또는 공간을 물질로 포시켜 외부 자개의 영향을 차폐시키는 방법을 자기차폐라고 합니다. 자기차폐의 좋은 물질은 뭔가? 강 자성체 중에서 비투자율이 큰 물질을 말합니다.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가효성 즉 전선으로 직사각형의 회로를 만들어 대전류를 흘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뭔가? 답은 원형이 된다입니다. 자성체와 자기 회로 1번입니다. 다음 자성체 중에서 반자성체가 아닌 것은 먼저 맞는 것은 창년, 구리, 금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닌 것은 알루미늄입니다. 2번입니다. 투자율이 μS는 역자성체에서 다음 어느 값을 갖는가? 투자율 μS는 μ0분의 μ이므로 즉 이것은 1 플러스 μ0분의 카이 m에서 μS가 1보다 크면 상자성체가 되고 μS가 1보다 작으면 역자성체가 됩니다. 3번입니다. 상자성체는 철과 니켈, 코발트입니다. 근데 강자체가 아닌 것은 백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인접 연구 자기 쌍극자가 크기는 같으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배열된 자성체를 어떤 자성체라고 하는가? 반강자성체입니다. 인접 연구 자기 쌍극자의 배열이 서로 반대인 재질을 말합니다. 5번입니다. 반자성체에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특성, 고투자율 특성, 포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와전류 특성은 답이 아닙니다. 6번입니다. 다음 그림 중에서 전자의 자기 모멘트의 크기와 배열 상태를 그 차이에 따라서 배열한 것인데 강자성체에 속하는 것은 이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물질의 저하 현상, 이것은 전자의 자전입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 1번입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횡축과 종축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가? 자개는 횡축에 있고 자속밀도는 종축에 놓습니다. 2번입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횡축과 만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답은 보자력입니다. 3번입니다. 히스테리시스소는 최대 자속밀도의 몇 승에 비례하는가? 히스테리시스소는 히스테리 면적과 같으므로 그 값은 PI는 KFBM의 1.6승입니다. 따라서 1.6승에 비례합니다. 4번입니다. 연구 자석의 재료로서 적당한 것은? 연구 자석이란 오랫동안 자기적 성질을 가지는 자석을 의미하므로 그만큼 자성체에 자기적 성분이 많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잔류력이와 보자력이 모두 커야 합니다. 5번입니다. 연구 자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부터 보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 현상을 가진 재료만이 영구자석이 될 수 있다. 보자력이 클수록 자개가 강한 영구자석이 된다. 잔류 자속 밀도가 높을수록 자개가 강한 영구자석이 된다. 맞습니다. 자석 재료로 폐회로를 만들면 강한 영구자석이 된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6번입니다. 자개의 시기와 관계없이 급격히 자성을 잃는 점을 자기 임계 온도 또는 퀴리점이라고 한다. 다음 중에서 철의 임계 온도는 거루기 철심 재료는 잔류 자속 밀도 및 보자력이 작아서 히스테리시스 소음이 작아야 좋지만 영구자석 재료는 보자력 및 잔류 자속 밀도가 다 커야 한다. 따라서 답은 770도씨입니다. 1번입니다. 영구자석의 재료로 사용되는 철에 요구되는 사항은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커야 합니다. 8번입니다. 전자석에 사용하는 연철은 다 어느 성질을 가지는가? 보자력과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이 모두 작다. 이게 맞습니다. 9번입니다. 저하된 철의 온도를 높일 때 저하가 스스리 감소하다가 급격히 강자성이 상자성으로 변하면서 강자성을 잃어버리는 온도는 퀴리 온도입니다. 10번입니다. 강자성체를 소자시키는 방법으로 먼저 맞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준 자개와 같은 정도의 직류 자개를 반대 방향으로 가하는 조작을 반복한다. 이 직류법이라고 합니다. 자화할 때 같은 정도의 교류 자개를 가하고 그 값이 0이 될 때까지 점차로 감소시켜 나간다. 교류법입니다. 강자성체의 온도를 퀴리점 이상이 될 때까지 상승시킨다. 이 가열법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준 자개와 같은 방향의 강한 자개를 준 후 급냉한다. 급냉법은 틀렸습니다. 자화의 세기 1번입니다. 길이 10cm, 단면의 반지름 A는 1cm, 원통형 자성체가 길이의 방향으로 균일하게 자화되어 있을 때 자화의 세기가 J는 0.5웨버이라면 이 자성체의 자기 모멘트는 얼마인가? 여기서 J는 델타 V분의 M이며 M으로 정리하면 J 델타 V가 되고 답은 1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답입니다. 2번입니다. 강자성체의 자속 밀도 B의 크기와 자화의 세기 J의 크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J는 카이 H이고 뮤제로 가로 열고 뮤제로 마이너스 1 곱하기 H인데 B 마이너스 뮤제로 H가 나옵니다. 따라서 자화의 세기 J는 자속 밀도 B보다 약간 작다가 맞습니다. 3번입니다. 강자성체의 자화의 세기 J와 자화력 H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Y축을 J로 두고 X축을 H로 두면 자기 포화 현상은 강자성체의 일정 지점에 이르면 더 이상 자기력 성분을 가질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4번입니다. 다음의 관계식 중에서 뮤는 투자율, 카이는 자화율, 뮤제로는 진공의 투자율, J는 자화의 세기일 때 맞는 것은 뮤는 뮤제로 플러스 카이, B는 뮤 H, 뮤에서는 1 플러스 뮤제로 분의 카이, 이것도 맞습니다. J는 카이 곱하기 B, 이거는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평균길이 1m인 한상 철심이 있다. 이 철심에 500K의 코일을 감고 2A의 전류를 흘려 철 중에 자속 밀도를 1.5웨버로 할 때 철심에 대한 자화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J는 카이 H이고 이것을 정리하면 B-뮤제로 H가 나옵니다. 그리고 H는 L분의 NI인데 1000AT가 나옵니다. 그래서 J로 정리하면 B-뮤제로 H가 되고 답은 1.5웨버가 나옵니다. 6번입니다. 투자율 뮤에서는 400, 한상 철심이 있는데 평균 자기의 세기 H는 3000AT이고 철심 중에 자화의 세기가 얼마냐? J는 뮤제로 가로 열고 뮤S-1 곱하기 H이므로 답은 1.5가 나옵니다. 7번입니다. 반지름 3cm인 원형 단면을 가진 한상의 연철신 B투자율은 400에다가 코일을 감고 이것에 전류를 흘린 결과 철심 중에 자개가 400AT로 되었다. 자화의 세기가 얼마냐? J는 뮤제로 가로 열고 뮤S-1 곱하기 H이므로 0.2웨버가 나옵니다. 8번입니다. 감자력이란 자화의 세기에 비례한다. 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감자율이 0인 것은 한상 솔레노이드입니다. 10번입니다. 자기 감자력이 평등 자화되는 자성체에 대해서 관계가 옳은 것은 자화의 세기에 비례한다입니다. 11번입니다. 투자율이 뮤이고 감자율이 n인 자성체를 외부자계 H0 중에 놓았을 때 자화의 세기 J를 구하면 감자력 H-는 뮤제로분의 NJ이며 자성체 내부자계 H는 H0-H-가 되고 J는 카이 MH가 됩니다. 1 플러스 N 뮤S-1 분의 뮤제로 뮤S-1 곱하기 H0 웨버가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능동자계 H 중에 놓여진 투자율 뮤인 자성체의 자화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가? J는 1 플러스 뮤제로분의 카이 MM 분의 카이 MH0입니다. 답은 뮤제로 플러스 N 가로 열고 뮤 마이너스 뮤제로분의 뮤제로 가로 열고 뮤 마이너스 뮤제로 가로 닫고 곱하기 H0가 정답입니다. 자계 에너지 9번입니다. B투자율이 2000인 철심의 자속 밀도가 5웨버일 때 이 철심에 축적되는 에너지 밀도는 제줄인가? W는 2분의 1 BH인데 2분의 1 뮤 H 제곱이 됩니다. 4976줄이 나옵니다. 2번입니다. 자개의 세기 H와 자속 밀도 B, 투자율 뮤인 곳의 자개의 에너지 밀도가 어떻게 되는가? 자개 내에 저장되는 단위 체력당의 자기 에너지 WM은 H를 0에서 B까지 적분한 값이고 B는 뮤 H이며 WM은 2뮤분의 B 제곱이 나옵니다. 답은 2분의 1 BH가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두 개의 자극판이 놓여있다. 이때의 자극판 사이의 자속 밀도를 B, 자개의 세기를 H, 투자율을 뮤라고 하는 곳에 자개의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2뮤분의 1 곱하기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이와 같이 진공중의 자극 면적이 2cm 제곱, 간격이 0.1인 자성체 내에서 포화 자속 밀도가 2웨바일 때 두 자극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F는 F0 곱하기 S에서 2μ 제로분의 B 제곱 곱하기 2S가 나옵니다. 답은 318N이 나옵니다. 5번입니다. 전자석의 효빈력은 자속 밀도가 B라고 할 때 어떻게 되는가? B 제곱에 비례합니다. 6번입니다. 이와 같이 캡의 단면적 S의 전자석에 자속 밀도 B 웨바의 자속이 발생될 때 철편을 흡입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자성체의 단위 체력당 자기 에너지 W는 H를 제로에서 B까지 적분한 값이고 2미분의 B 제곱이 나옵니다. 힘의 크기 N은 F는 F 곱하기 S이므로 W를 집어넣고 2S를 곱해주면 μ제로분의 B 제곱 곱하기 S 줄이 나옵니다.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모양의 자화곡선을 나타내는 자성체 막대를 충분히 강한 평등자계 중에서 매분 3000회 회전시킬 때 자성체는 단위 체직당 몇 칼로리의 열이 발생하는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은 체적당 전력을 말하므로 4BRHL은 4000W가 나옵니다. 따라서 H는 0.24 곱하기 4000 곱하기 3000회 나누기 60을 해주면 답은 48kcal가 나옵니다. 자기 회로 1번입니다. 투자율이 다른 두 자성체가 평면으로 접하고 있는 경계면에서 전류 밀도가 0일 때 성립하는 경계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μ2 탄젠트 시타 1은 μ1 탄젠트 시타 2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투자율이 다른 두 자성체의 경계면에서의 굴절각은 어떻게 되는가? 답은 투자율에 비례한다입니다. 3번입니다. 피자력의 단위는 피자력 F는 N 곱하기 I이므로 답은 AT가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자기 회로의 퍼미언스에 대응하는 전기 회로의 요소가 어떻게 되는가? 자기 회로의 자속 파이는 전류 I에 대응하고 자계 H는 자계 E에 대응하며 기자력 F는 기자력 U에 대응하고 자속 밀도는 전류 밀도 그리고 투자율은 도전율, 자기 저항은 전기 저항에 대응하는 요소입니다. 여기서 퍼미언스는 컨덕턴스와 대응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한상 솔레노이드에서 1000AT의 기자력에 의하여 철심 내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웨버의 자속이 통하면 이 철심 내의 자기 저항은 몇 AT가 되겠는가? R은 파이분의 F이고 F는 NI이므로 5 곱하기 10의 5성분의 1000 해서 답은 2 곱하기 10의 7성 웨버당 AT가 나오겠습니다. 6번입니다. 전기 회로에서 도전도에 대응하는 것은 자기 회로에서 무엇인가? 답은 투자율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어떤 막대의 철심이 있다. 단면적이 0.4, 길이가 0.8, 비투자율이 20인 이 철심의 자기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Rm은 μ S분의 L이므로 답은 7.96 곱하기 10의 4성 웨버당 AT가 나옵니다. 8번입니다. 자기 회로의 단면적이 S, 길이가 L, 비투자율이 μ S인 그놈의 진공의 투자율이 μ제로일 때 자기 저항이 어떻게 되는가? 답은 μ제로 μS 곱하기 S분의 L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공심 환상 솔레노이드의 단면적이 10, 건선수가 500회, 평균 자로 길이가 20,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2A일 때 솔레노이드의 자속 웨바는 약 얼마인가? 공식 파이는 L분의 μ S N I이므로 답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웨버가 나옵니다.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지름이 0.01m, 원형 단면적을 가진 평균 반지름이 0.1m인 산상 솔레노이드에 여기서 건선수는 500회,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2A라고 할 때 전체 자속이 몇 웨버인가? 파이는 L분의 μ S N I인데 2파이 R분의 μ 파이 A 제곱분의 NI가 나옵니다. 답은 1.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웨버가 나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투자율 1000인 철심이던 한상 솔레노이드의 건수가 600회, 평균 지름은 20cm, 철심의 단면적이 10일 때 이 솔레노이드에 2A의 전류가 흘릴 때 철심 내의 자속은 몇 웨버인가? 답은 파이는 BS이므로 μ HS와 같습니다. 따라서 2파이 R분의 μ SNI가 나옵니다.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웨버가 나옵니다. 공극이 발생했을 때의 자기 회로 1번입니다. 일로 감겨진 자기 회로에서 철심의 투자율을 μ라고 하고 회로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그 회로의 일부의 미소근극 LG를 만들면 회로의 자기 저항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답은 1 플러스 μ제로 L분의 μ LG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철심 1m의 길이 1m의 철심 μS는 1000인 자기 회로 1mm의 공극이 생겼을 때 전체 자기 저항은 몇 배로 증가하는가? RF분의 R0는 1 플러스 RF분의 RG이므로 L분의 LG μS가 나옵니다. 답은 2가 나옵니다. 3번입니다. 이 투자율 μS 길이가 L인 철심의 건수 N인 환상 솔레노이드 코일이 있다. 이때 철심의 길이 L1인 미수 공극을 만들 때 공극 자개색이 HA와 철심 자개색이 HF의 B는 어떻게 되는가? 공극에 있어서 자속의 퍼짐이 없으면 철심 내부와 공극 부분의 자속 밀도가 같게 되므로 HF는 μ분의 B이고 μ제로 μS분의 B가 나옵니다. 그리고 HA는 μ제로분의 B 곱하기 HS분의 HF가 나옵니다. HA분의 HF는 μS분의 1이 나옵니다. 4번입니다. 공극을 가진 한형 자기 회로에서 공극 부분의 길이와 투자율은 철심 부분의 것에 각각 0.01배와 0.001배이다.
공극의 자기장은 철심 부분의 자기장의 몇 배인가? 중심 부분의 자기장 RC는 뮤 S분의 LC이고 공극 부분의 자기장 RG는 0.001 뮤 S분의 0.011 S이므로 따라서 답은 10배 차이가 납니다. 5번입니다. 공극 에어갭을 가진 한상 솔레노이드에서 총 건수 N, 철심의 투자율 뮤, 단면적 S, 길이 L인 공극의 길이 델타일 때 공극부의 자속밀도 B를 얻기 위해서는 몇 암페어의 전류를 흘려야 하는가? B는 뮤 H이므로 뮤 N분의 BL이 나옵니다. I는 IF 플러스 I0인데 IF에 뮤 N분의 BL을 삽입하고 I0에 B 델타를 삽입하면 답은 N분의 B 가로 열고 뮤분의 L 플러스 뮤0분의 델타가 정답입니다. 전자유도와 인덕턴스 1번입니다. 전자유도에 의하여 회로에 발생하는 기전력, 자속 세교수의 시간에 대한 감소 비율에 비례한다는 1법칙에 따르고 특히 유도된 기전력의 방향은 2법칙에 따른다. 여기서 1의 법칙은 페르데이 법칙이며 2의 법칙은 렌츠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페르데이의 법칙에서 회로가 세교하는 전 자속수 파이 회로의 건선수를 n이라고 할 때 유도 기전력 V는 얼마인가? 유도 기전력 E는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 즉 세교 자속 파이가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비율과 같으므로 E는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인데 건수 n인 경우에는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전자유도의 법칙에 관계 있는 것은 노이만의 법칙 맞습니다. 렌츠의 법칙 맞습니다. 바오 샤바르의 법칙 맞습니다. 근데 가우스의 법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페르데이 법칙 중에 일단 맞는 것은 V는 dt분의 d 파이 m은 맞습니다. V는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 m 맞습니다. V는 인테그랄 S분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곱하기 DS 맞습니다. 여기서 V는 마이너스 N분의 1 DT분의 D 파이 M은 정답이 아닙니다. 5번입니다. 분수 1의 코일에 5웨버의 자속이 세교하고 있을 때 10의 마이너스 1성 초의 사이에서 이 자속이 0으로 변화했다면 이때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 V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E는 마이너스 N분의 DT분의 D 파이에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분의 0 마이너스 5가 되어 50V가 정답입니다. 6번입니다. 폐감은 코일과 세교하는 자속이 10분의 1초 동안에 0.5웨버에서 0.3웨버로 감소되었다면 이때 유기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가 답은 200볼트가 나옵니다. 7번입니다. 10암페어를 흘리고 있는 도체가 20웨버의 자속을 끊었을 때 이 기계의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P는 VIEI와 같으므로 E는 dt분의 d 파이에서 20볼트가 나옵니다. 근데 전력은 스칼라 양이므로 방향은 없기 때문에 P는 EI에 대입을 하면 답은 200W가 나옵니다. 8번입니다. 이와 같이 연구 자석에 의한 자석 파이가 코일에 세교하고 있을 때 자석을 없애버리면 저항 R에 통과하는 전 전하량은 몇 쿨롱인가? 답은 마이너스 R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도체의 운동에 의한 기전력 1번입니다. 0.2웨버의 평등 자개 속에서 자개와 직각 방향으로 놓인 길이 30cm의 도선을 자개와 30도 각 방향으로 30m/s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을 때 도체 양단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여기서 E는 VBL 사인 시타이므로 시타를 직각이니까 90도를 집어넣고 대입을 해보면 답은 0.9가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철도 궤도간 거리가 1.5m인 궤도는 서로 전련되어 있지만 열차가 매시 60km의 속도로 달리면서 자축이 지구 자개의 수직불력 B 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를 절단할 때 두 궤도 사이에 발생하는 기전력이 몇 볼트인가? 철도의 간격이 1.5m, 수직불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 식에서 E는 VBL 사인 시타이므로 시타가 90도를 답은 3.75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이 답입니다. 3번입니다. L1은 무한대이고 L2는 1m인 두 직선 도선을 D는 50cm의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고 L1을 중심축으로 하여 L2를 속도를 100m/s로 회전시키면 L2에 유기되는 전압은 몇 볼트인가? L은 무한대이고 L2는 1m일 때 이 점에서 E는 VBL 사인 시타인데 시타 값이 0도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되어서 답은 0이 나옵니다. 4번입니다. 자개 중에 한 코일이 있고 이 코일의 전류가 I는 2A가 흐르며 F는 2N의 힘이 작용한다. 또 이 코일을 V는 5m/s의 운동을 시키면 EV의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최대 기전력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이 문제는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법칙을 이용한 경우이며 유도 기전력 E는 VBL 사인 시타이므로 왼손 법칙에서 F는 IBL 사인 시타로부터 I분의 F로 나누면 BL 사인 시타가 나옵니다. 따라서 E는 VBL 사인 시타인데 5 곱하기 2분의 2 해서 결국 답은 5V가 나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개 중에 이것과 직각으로 놓인 도체에 I 암페어의 전류를 흘릴 때 F 뉴턴 힘이 작용하였다. 이 도체를 V m/s로 자개와 직각으로 운동시킬 때 기전력 E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I분의 FV가 나옵니다. 6번입니다. 파이는 파이엠 사인 오메가 t 웨버인 정연파로 변화하는 자속이 건수 n인 코일과 세교할 때 유기기전력의 위상은 자속에 어떠한가? 답은 2분의 파이만큼 늦다가 정답입니다. 7번입니다. 자속 파이 웨버의 바수 F 헤르츠의 정연파 모양의 변화를 할 때, 즉 파이는 파이엠 사인 2파이 ft 웨버일 때 이 자속과 세교하는 회로에 발생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E는 파이 M 사인 2파이 FT이고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 M 사인 오메가 T인데 이 식은 오메가 N 파이 M 코사인 오메가 T와 같기 때문에 이 식을 두 식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파이 FN 파이 M의 코사인 2파이 FT가 정답입니다. 8번입니다. N의 건선의 최대값 1V의 주파수 F헤르츠의 기전력을 유기시키기 위한 세교 자속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여기서 EM은 오메가 N 파이 M이므로 이걸 정리를 하면 2파이 FN 파이 M 볼트가 나옵니다. QM으로 정리를 하면 2파이 FM분의 EM이 나오며 2파이 FM분의 1 웨버가 정답입니다. 9번입니다. 정연파 자속의 주파수를 4배로 높일 때 유기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4배로 증가한다가 맞습니다. 10번입니다. 자속 밀도 B 웨버가 도체 중에서 F헤르츠로 변화할 때 도체 중에 유기되는 기전력 E는 무엇에 비례하는가? E는 BF에 비례합니다. 11번입니다. 저항 24ohm의 코일을 지나는 자속이 0.3 코사인 800T의 웨버일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공식 IM은 R분의 EM이므로 답은 10A가 정답입니다. 1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B는 B제로 사인 오메가 T인 자장에 의하여 면적 S인 고정된 구형 한선에 유도되는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시타 위치에 회전했을 때 코일과 제교하는 자속 파이는 BS 코사인 시타. 여기서 발생 기전력 E는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이므로 답은 마이너스 B 오메가 S 코사인 시타 코사인 오메가 T 볼트가 정답입니다. 13번입니다. 자속밀도 B 웨버의 평등자계와 평행한 축 둘레의 각속도 라디안 세크로 회전하는 반지름 A의 도체 원판에 그림과 같이 브러쉬로 접촉시킬 때 저항 R에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되는가? 도체의 중심에서 Rm 거리에 있는 반지름의 미소 길이 dr의 속도는 DE로 해서 VBDR이 나옵니다. 발생하는 기전력 E는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DE인데 2분의 오메가 BA 제곱 볼트가 나옵니다. 이 식을 I는 R분의 이 식에 대입을 하면 답은 2R분의 오메가 BA 제곱 암페어가 정답입니다. 분리 효과와 와전류 1번입니다. 보존율 로와 투자율 뮤인 도체의 교류 전류가 흐를 때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답은 주파수가 클수록 크다입니다. 침투 깊이 델타는 루트 뮤 파이 FK분의 1로부터 뮤 FK는 표피 효과가 올라가면 침투 깊이는 떨어진다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보존율로 투자율 뮤인 도체의 교류 전류가 흐를 때 표피 효과에 의한 침투 깊이 델타와 로와 뮤 그리고 주파수 F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로가 클수록 작다가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표피 효과의 영향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전기 저항을 증가시킨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크다. 보존율이 높을수록 크다가 맞습니다. 근데 상호 유도 개수를 증가시킨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와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자속에 수직되는 면을 회전합니다. 자기 인덕턴스 1번입니다. 인덕턴스의 단위 H와 같은 단위는 어떤 것인가? A분의 웨버입니다. 2번입니다. 옴, 세크와 같은 단위는 답은 헨리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자기 인덕턴스의 성질을 옳게 표현한 것은 답은 항상 정입니다. 4번입니다. 어떤 코일의 전류가 0.04 세크 사이에 4A 변화하여 기전력이 2.5V로 유기하였다면 이 회로의 자기 인덕턴스는 몇 mH인가? E는 L 곱하기 DT분의 DI에서 L로 정리를 하면 DI분의 E 곱하기 DT가 되므로 답은 25mH가 나옵니다. 5번입니다. A의 인덕턴스 전류가 B와 같이 흐를 때 2초에서 6초 사이의 인덕턴스 전압 VL은 어떻게 되는가? 2에서 6초 구간은 전류의 변화가 없으므로 답은 0이 정답입니다. 6번입니다. 자기 인덕턴스 0.5 헨리의 코일에 200분의 1초 동안의 전류가 25A부터 20A로 줄었다. 이 코일에 유기된 기전력의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에서 플러스 500V가 나옵니다. 유기 기전력의 결과가 플러스이면 같은 방향이고 마이너스이면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류와 같은 방향이 정답입니다. 7번입니다. 코일에 있어서 자기 인덕턴스는 다음 어떤 내질 상수에 비례하는가? 투자율입니다. 8번입니다.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이 일정할 때 코일의 건수를 2분의 1로 줄이면 자기 인덕턴스는 몇 배가 되는가? L은 R분의 N 제곱에서 자기 저항이 일정한 경우에는 인덕턴스는 건수의 자승에 비례하므로 L은 2분의 1의 제곱에 곱하기 L이므로 4분의 1L에 비례합니다. 9번입니다. 전해의 코일을 감은 한상 철심 솔레노이드의 단면적이 3cm 제곱, 평균 길이가 4파이cm이고 철심의 비투자율이 500일 때 자기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L은 Rn분의 N 제곱이므로 답은 1.5 헨리가 나옵니다. 10번입니다. 순수가 200K이고 자기 인덕턴스 20mH의 코일에 2A의 전류를 흘리면 세교 자속수 파이는 어떻게 되는가? 세교 자속수 파이는 N파이인데 L 곱하기 I와 같으므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답은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 T가 나옵니다. 11번입니다. 단면적 100 그리고 비투자율이 1000인 철심의 500K 코일을 감고 여기에 1A의 전류를 흘릴 때 자기가 1.28AT/m였다면 자기 인덕턴스가 어떻게 되는가? 답은 L은 I분의 N파이이므로 8.04mH가 나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에 자기 유도개수 L의 계산 방법이 맞는 것을 보면
L은 i분의 nq 맞습니다. L은 i 제곱분의 인테그랄 AIdv입니다. 맞습니다. L은 i 제곱분의 인테그랄 BHdv 이거 맞습니다. 그러나 L은 i분의 인테그랄 AIdv 이거는 틀렸습니다. 상호 인덕턴스 1번입니다. 두 코일이 있다. 한 코일이 전류가 매초 120A의 비율로 변화할 때 다른 코일에는 15V의 기전력이 발생하였다면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E는 mdt분의 di로부터 해서 m으로 정리하면 E 곱하기 dt분의 di가 됩니다. 0.125헬리가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자기 인덕턴스 L1, L2와 상호 인덕턴스 M과의 결합계수는 어떻게 표시되는가? 답은 루트 L1, L2분의 M이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자기 인덕턴스를 직렬로 하여 합성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 75헬리/m가 되었고 이때 한쪽 인덕턴스를 반대로 접속하여 측정하니 25헬리m가 나왔습니다.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 미리 H는 얼마인가? 직렬 가동의 경우에 합성 인덕턴스는 증가하며 자동의 경우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L1-L2-2M은 75mH가 나오고 L1-L2-2M은 25mH가 나옵니다. 이 식을 연산을 하면 M은 4분의 50에서 12.5mH가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한상 철심에 AB 코일이 감겨 있고 전류가 150A/s로 변화할 때 코일 A에 45V, B에 30V의 기전력이 유기될 때에는 B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mH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이 A는 LA dt분의 di에서 45V가 나오고 그래서 LA는 정리하면 0.3헬리가 나옵니다. 이 B는 M dt분의 di 30V로부터 M을 정리를 하면 0.2헬리가 나옵니다. 따라서 M식에다가 K는 루트 Li L2를 집어넣게 되면 L2는 0.133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5번입니다. 자기 인덕턴스 L1과 L2의 두 개의 코일에 상호 인덕턴스 M이 그림과 같이 접속되어 있고 여기에 1A의 전류가 흐를 때 합성 인덕턴스 H를 구하면 답은 L1-L2-2M이 정답입니다. 6번입니다. 금과 같이 단면적이 균일한 한상 철심의 건수 N1인 A 코일과 건수 N2인 B 코일이 있을 때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L1이라면 두 코일 상호 인덕턴스 MH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R은 L1분의 N1의 제곱해서 정리하면 N분의 N1, N2이므로 자기 인덕턴스는 L1은 R분의 N1의 제곱 헬리가 되고 상호 인덕턴스 M은 N1 곱하기 R분의 N2이므로 N1분의 N2 L1이 정답입니다. 7번입니다. 건수 3000N 공심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는 0.06mH이다. 지금 자기 인덕턴스를 0.135mH로 하면 건수는 몇 회로 하면 되는가? 여기서 N2분의 N1은 루트 L2분의 L1으로부터 해서 N2로 정리를 하면 루트 L1, L2 곱하기 N1이 되므로 이 식에다 대입을 한번 해보면 답은 4500이 나옵니다. 8번입니다. 철심의 25회의 건수를 감고 1A의 전류를 통했을 때 0.01웨브의 자속이 발생하였다면 같은 철심을 사용하고 자기 인덕턴스를 1헬리로 하려면 도선의 건수가 어떻게 되는가? N파이는 Li로부터 0.25헬리가 나옵니다. N2분의 N1은 루트 L2분의 L1이므로 여기다가 N1을 곱한 것과 같으므로 답은 50이 나옵니다. 9번입니다.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 L2인 AB의 코일이 있는데 상호 인덕턴스 M이 루트 L1 곱하기 L2라면 다음 이 중에서 옳은 것부터 보면 A 코일이 만든 자속은 전부 B 코일에 세교한다. 두 코일이 만드는 자속은 항상 같은 방향이다. L1, L2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없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A 코일에 1초 동안에 1A의 전류를 변화를 주면 B 코일에는 1V가 유기된다는 말은 틀린 답입니다. 10번입니다. 두 개의 회로 C1, C2가 있을 때 각 회로상에 취한 미소 부분을 DL1, DL2 두 미소 부분 간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C1, C2 회로 간의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표시되는가? 여기서 답은 4파이분의 뮤 서클 인테그랄 C2와 서클 인테그랄 C1의 R분의 DL1, DL2가 정답입니다. 각도체의 자기 인덕턴스 1번입니다. 단면적이 S, 단위 길이에 대한 건수가 N0회인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의 단위 길이당의 자기 인덕턴스 메가분의 H를 구하면 답은 뮤 S 곱하기 N0의 제곱이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반지름이 Am이고 단위 길이에 대한 건수가 N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단위 길이당의 자기 인덕턴스는 몇 H인가? 여기서 L은 Rn분의 N제곱이므로 풀었으면 L분의 뮤 S N제곱 곱하기 L제곱이 되어서 L과 L을 정리를 하면 뮤 S N제곱분의 LH가 나옵니다. 여기서 단위 길이당 L0는 뮤 S N제곱이므로 뮤 파이 A제곱 N제곱 H가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단면적 S이고 평균 반지름이 R이고 건수 N인 솔레노이드 코일에 누설 자속이 없는 경우에 자기 인덕턴스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건수의 제곱 및 반지름에 비례한다. 이게 맞습니다. 4번입니다. L에 감긴 한상 코일의 단면적이 Sm이고 평균 길이가 Lm이면 코일의 건수를 반으로 줄이고 인덕턴스를 일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답은 길이를 4분의 1배로 한다가 정답입니다. 한상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L은 L분의 뮤 S N제곱 H이므로 건수를 2분의 1로 하면 L은 2분의 1의 제곱이 되어서 4분의 1배가 되므로 L을 4분의 1배로 했을 때 L은 일정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이와 같이 1m당 건선수 N개가 있다면 반지름 Am의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H/M은 N과 A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는가?
무한정 솔레노이드 L은 뮤 S N 제곱이므로 뮤 파이 A 제곱 곱하기 N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A 제곱과 N 제곱의 곱수에 비례를 합니다. 6번입니다. 호주가 N인 철심이든 한상 솔레노이드가 있는데 철심의 투자율이 일정하다고 하면 이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L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답 L은 Rn분의 N 제곱이 정답입니다.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상의 철심에 일정한 건선이 당겨진 건수 N의 단면적 S, 평균 자로의 길이 L인 한상 솔레노이드의 전류 I 암페어를 흘렸을 때 이 한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를 옳게 표현한 것은 답은 L분의 뮤 S N 제곱이 정답입니다. 8번입니다. 평균 반지름이 Am, 단면적이 S인 원한 철심의 건선수 N의 코일을 감았을 때 자기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이 파이 A분의 뮤 N 제곱 S가 정답입니다. 9번입니다. 이와 같이 단면적이 S, 평균 자로 길이가 L인 그 투자율 뮤인 철심에 N1, N2의 건선을 감은 무단 솔레노이드가 있다. 누설 자속을 무시할 때 건선인 상호 인덕턴스가 어떻게 되는가? 답은 L분의 뮤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S가 정답입니다. 10번입니다. 길이 10cm, 반지름이 1cm인 원형 단면을 갖는 공심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가 1mmH로 하기 위해서 솔레노이드의 건선수는 얼마인가? 항상 솔레노이드 L은 L분의 뮤 S N 제곱으로부터 루트 L 곱하기 뮤 S분의 1이 됩니다. 답은 503.3이 나옵니다. 동행왕복 도체의 자기 인덕턴스 1번입니다. 반지름이 A인 원주 도체의 단위 길이당 내부 인덕턴스는 어떻게 됩니까? 동선의 경우 뮤는 뮤 제로와 분사하므로 L은 8파이분의 뮤가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반지름 아래 직선상 도체의 전류 I가 고르게 흐를 때 도체 내의 전자에너지와 관계 있는 것은 먼저 보겠습니다. 투자율과 관계 있습니다. 도체의 길이와 관계 있습니다. 전류와의 크기와 관계 있습니다. 그러나 도체의 단면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3번입니다. 단일 분포 전류 I 암페어가 반지름 Am인 비자성 원형 도체에 흐를 때 단위 길이당 도체 내부 인덕턴스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8파이분의 뮤제로가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반지름이 2mm, 길이가 m인 동선의 내부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L1은 8파이분의 뮤 곱하기 L이므로 동선의 경우에는 뮤는 뮤제로와 유사하므로 Li는 8파이분의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넣고 곱하기 25를 해주면 답은 1.25mm 헬리/km가 정답입니다. 5번입니다. 무한히 긴 원주 도체의 내부 인덕턴스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답은 도체의 재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기 에너지 1번입니다. 자기 에너지가 20mH인 코일에 전류를 흘려줬을 때 코일과 쇄교 자속수가 0.2웨버였다면 이때 코일에 저축되는 자기 에너지 줄은 어떻게 되는가? 쇄교 자속 파이는 N 파이는 Li로부터 I로부터 정리를 하면 L분의 파이가 되며 답은 10A가 나옵니다. W는 2분의 1 L 곱하기 I의 제곱이므로 답은 1주일이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100mH인 코일에 전류를 흘려 20주일의 에너지가 축적되었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그래서 W는 2분의 1 L 곱하기 I 제곱이므로 I로 정리를 하면 루트 W 곱하기 L분의 2, 답은 20A가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이과 같은 회로에서 인덕턴스 20H에 저축되는 에너지를 구하라. I는 R분의 V이므로 3.125A가 나옵니다. W에다 집어넣으면 답은 9.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줄이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미미스 S는 5, L은 50, US는 1000, N은 100이라고 할 때 1A의 전류를 흘렸다면 자기의 저축되는 에너지 줄을 구하시오. 원리는 2분의 1 L 곱하기 I 제곱인데 6.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정답입니다. 5번입니다. 이와 같이 각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L1은 6, L2는 2일 때 1, 2코일 사이의 상호 유도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 M이 3H일 때 전 코일에 저축되는 자기 에너지 줄은 어떻게 되는가? W는 2분의 1 L0 I 제곱인데 여기서 자동 결합이므로 마이너스 2M을 집어넣으면 답은 100줄이 정답입니다. 6번입니다. 자기 인덕턴스 L1과 L2인 두 회로의 상호 인덕턴스가 M일 때 각각 회로에 I1과 I2의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계에 제한되는 자기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2분의 1 L1 I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L2 곱하기 I2의 제곱 더하기 M I1 I2가 되겠습니다. 전자계 1번입니다. 연이 전류 밀도를 나타내는 식은 어떤 것인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가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연이 전류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답은 유전체입니다. 3번입니다. 전도전자나 구속전자의 이동에 의하지 않는 전류는 변이 전류는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하전체에 의하지 않는 전류를 말합니다. 4번입니다. 유전체의 역률과 무관한 것은 먼저 유관한 것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주파수, 정전 용량, 누설 저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 전압은 아닙니다. 5번입니다. 변이 전류에 의하여 전자파가 발생하였을 때 전자파의 위상은 답은 변이 전류보다 90도 늦다가 맞습니다. 6번입니다. 변이 전류의 개념 도입은 다음 중 누구의 기여에 의한 것인가? 답은 맥스웰입니다. 1번입니다. 저정용 유입 커패시티가 있는데
U의 비유전율이 입실은 S는 2이고 인가된 전개 E는 200 sin 오메가 t AX일 때 커패시티 내부에서 변이 전이 밀도를 구하라. JD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인데 D를 편미분하면 입실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곱하기 E가 나옵니다. 이 식에 2000 sin 오메가 t AX를 대입을 하면 400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AX가 정답입니다. 8번입니다. 방극 D미터인 두 개의 평극, 정극 사이에 유전율 입실원의 유전체가 있다. 정극 사이에 전압 VM 코사인 오메가 t 볼트를 가했을 때 변이 전이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JD는 D분의 입실원 곱하기 DT분의 DV이므로 마이너스 D분의 입실원 오메가 VM 사인 오메가 t가 정답입니다. 9번입니다. 간극 D미터인 두 개의 평극, 정극 사이에 유전율 입실원의 유전체가 있을 때 정극 사이에 전압 V는 VM 사인 오메가를 가하면 변이 전이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JD는 D분의 입실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이므로 D분의 입실원 오메가 VM 코사인 오메가 T 암페어 슬래시 미터 제곱이 정답입니다. 10번입니다. 간격이 D미터인 두 개의 평극, 정극 사이에 유전율 입실원의 유전체가 있을 때 정극 사이에 전압 VM 사인 오메가 T를 가하면 변이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는가? ID는 JD 곱하기 S이므로 ID로 정리를 하면 S 곱하기 D분의 입실원 곱하기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가 나옵니다. C 오메가 VM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오고 오메가 C VM 사인 가로 열고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11번입니다. 공유 중에 E의 전개를 ID의 변이 전류로 흐르게 하려면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유전체 교전율에서 E는 VM 사인 오메가 T인데 IC는 R분의 E에 대입을 하면 L분의 시그마 S VM 사인 오메가 T 암페어가 나옵니다. 전개 E는 L분의 E이고 D는 입실은 E이므로 L분의 오메가 입실은 S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암페어가 나옵니다. 위에 상기식에서 ID는 IC일 때 주파수 FC는 L분의 로 S VM은 L분의 2파이 FC 입실은 S VM이 나오므로 FC로 정리를 하면 2파이 입실은분의 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고전율 로와 유전율 입실원의 매질에 교류 전압을 가할 때 전도 전류와 변이 전류의 크기가 같아지는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F는 2파이 입실원분의 로가 정답입니다. 13번. 유전체에서 임의의 주파수 F에서의 손실각을 탄젠트 C다라고 할 때 전도 전류 IC와 변이 전류 ID의 크기가 같아지는 주파수 FC면 탄젠트 C다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F분의 FC가 정답입니다. 14번입니다. 또는 1, 어드미턴스 슬래시 메타고 입실은 S는 U, 미우는 U0인 유전체의 교류 전압을 가할 때 변이 전류와 전도 전류의 크기가 같아지는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FC는 2파이 입실원분의 로인데 이걸 한 번 더 정리하면 2파이 입실은 S 곱하기 입실은 제로분의 로가 나옵니다. 3.0 곱하기 10의 구성 헤르츠가 정답입니다. 맥스웰 방정식 1번입니다. 맥스웰은 전극 간의 유전체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를 기억, 변이 전류라고 하고 이것을 자개를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답은 변이와 자개가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자유공간에 있어서 변이 전류가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답은 자개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전자계에 대한 맥스웰의 기본 이론 중에서 맞는 것은 자개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전개의 회전이 생긴다. 맞습니다. 전도 전류와 변이 전류는 자개를 발생시킨다. 맞습니다. 전하에서 전속선이 발산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고립된 자극이 존재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에서 전자계의 기초 방정식으로 맞는 것은 로트 H는 I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맞습니다. 2번 로트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맞습니다. 3번 로트 E는 마이너스 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 맞습니다. 근데 다이브 B는 I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는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전자계의 기초 방정식으로 맞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로트 H는 I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맞습니다. 로트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맞습니다. 다이브 D는 로 맞습니다. 근데 다이브 B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는 답이 아닙니다. 6번입니다. 변이 전류 A의 시간적 변화로 주위에 B를 만든다 해서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로 주위에 자개를 만든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A는 전속 밀도, B는 자개가 정답입니다. 7번입니다. 맥스웰의 전자계에 관한 제1기본 방정식은 무엇이냐? 답은 로트 H는 I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가 정답입니다. 8번입니다. 맥스웰의 전자 방정식 중에서 패러데이 법칙에 의하여 유도된 방정식은 무엇이냐? 이는 나블라 외적 곱하기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가 정답입니다. 9번입니다. 자속 밀도의 변화에 의하여 도체 내에 유기 기전력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식이 뭐냐? 답은 로트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가 정답입니다. 10번입니다. 자속 밀도는 벡터이며 B로 표시한다 해서 항상 성립되는 관계는 뭐냐? 답은 다이브 B는 제로이다가 정답입니다. 11번입니다. 전자장에 관한 다음의 기본식 중에서 옳은 것부터 보겠습니다.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은 다이브 D는 로가 맞습니다. 옴의 법칙의 미분형에서 I는 로 E가 정답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의 미분형 로트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맞습니다. 그런데 로트 H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플러스 로 이 말은 틀렸습니다. 12번
맥스웰 방정식 중에서 전류와 자기의 관계를 직접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답은 나블라 외적 곱하기 H는 IC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가 정답입니다. 13번입니다.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은 A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해야 한다 해서 B는 나블라 외적 A가 정답입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낸 맥스웰의 전자계 기초 방정식에서 답은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이고 로또 H는 I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곱하기 D이므로 다이브 D는 로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이브 B는 제로가 정답입니다. 15번입니다. 공간 도체 내에서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할 때 성립되는 식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답은 로또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가 정답입니다. 16번입니다. 손실 유전체 내에서 맥스웰 전자 기본 방정식을 베이저 방정식으로 옳게 표시한 것은 맥스웰 방정식에서 나블라 외적 H는 J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는 로 E 플러스 입실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가 나옵니다. 나블라 외적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H가 나옵니다. 나블라 외적 H에서는 로 플러스 J 오메가 입실은 E S가 나오고 나블라 외적 ES는 마이너스 J 오메가 뮤 HS가 되겠습니다. 이번 나블라 외적 H에서는 M이 나오고 나블라 외적 E에서는 로가 정답입니다. 17번입니다. 맥스웰의 전자 방정식에서 먼저 맞는 것은 나블라 외적 H는 I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맞습니다. 나블라 외적 E는 I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맞습니다. 다이버 D는 로 맞습니다. 나블라 내적 I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로 이건 틀렸습니다. 18번입니다. 맥스웰의 전자파 방정식으로 아닌 것은 먼저 맞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로트 H는 I 플러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맞습니다. 2번 로트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맞습니다. 다이버 D는 로 이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이버 E는 I 이 말은 틀렸습니다. 19번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객에 관하여 성립하지 않는 식은 답은 로트 A는 마이너스 뮤 I 이 말은 틀렸습니다. 무한장 분포 정수 회로 1번입니다. 뮤 입실원분의 1의 단위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메타 퍼 세크가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유전율 입실원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인데 진공 중 전자파가 전파할 때 진공 중의 투자율은 어떻게 되는가?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입니다. 3번입니다. 유전율 입실원 투자율 뮤의 공간을 전파하는 전자파의 전파 속도 V는 어떻게 되는가? V는 루트 입실원 뮤분의 1이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물 비유전율이 80이고 비투자율이 1인 물 속에서 전자파의 전파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V는 루트 입실은 뮤분의 1이므로 입실은 S분의 뮤 S분의 C로 답은 3.35 곱하기 10의 7성 메타 퍼 세크가 나옵니다. 5번입니다. 합성수지 입실은 S는 4 중에서 전자파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속도 V는 루트 입실은 S 뮤 S분의 C이므로 1.5 곱하기 10의 8성 메타 퍼 세크가 나옵니다. 6번입니다. 고체 내의 전자파의 속도를 V, 감쇄 정수를 알파, 윗상 정수를 베타, 각 속도를 오메가라 할 때 전자파의 속도 V는 어떻게 되는가? 베타분의 오메가입니다. 7번입니다. 높은 주파수의 전자파가 전파될 때 일기가 좋은 날보다 비 오는 날 전자파의 감쇄가 심한 원인은 무엇인가? 답은 도전율 관계 때문입니다. 8번입니다. 주파수 6MHz인 전자파의 파장 람다는 어떻게 되는가? 람다는 베타분의 2파이이므로 F 루트 뮤 제로분의 입실은 제로분의 1이 나옵니다. 이 식에 대입을 하면 50m가 정답입니다. 9번입니다. 유전율 입실은 투자율 뮤인 매질 중에서 주파수 F의 전자파가 전파되어 나갈 때 파장은 어떻게 되는가? 답은 F 루트 입실은 뮤분의 1이 정답입니다. 10번입니다. 안테나에서 파장 40cm의 평면파 자유 공간에 방사될 때 발신 주파수는 몇 메가헤르츠인가? 람다는 F분의 V인데 F로 정리하면 람다분의 V가 되므로 답은 750MHz가 나옵니다. 11번입니다. 가장 람다 주기 T 진폭 최대값이 AM인 냉파를 나타낸 식은 뭐냐? 답은 AM 사인 2파이 가로 열고 T분의 T 마이너스 람다분의 Z가 정답입니다. 12번입니다. 다음에서 무손실 전송 회로의 특성 임피던스를 나타낸 것은 Z0는 루트 LFC가 정답입니다. 하동 임피던스 1번입니다. 전자파의 진행 방향은 H 외적 E와 방향이 같습니다. 2번입니다. Z 방향으로 진행하는 평면파에 대해서 먼저 맞는 것은 Z 성분이 제로이다. 맞습니다. X의 미분계수 도함수가 제로이다. 맞습니다. Y의 미분계수가 제로이다. 맞습니다. 여기서 Z의 미분계수가 제로이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수평 전파는 전개가 대지에 대해서 수평면, 입사면의 수직에 있는 전자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 전개가 수평면에 있는 전자파다. 이게 맞습니다. 4번입니다. 자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자장은 회전 성장이다. 이게 맞습니다. 5번입니다. 전자파는 전개와 자개가 동시에 존재한다가 맞습니다. 6번입니다. 전개와 자개의 위상관계는 어떤가?
답은 위상이 서로 같다는 말이 맞습니다. 7번입니다. 자유공간의 고유 임피던스 루트 입실은 제로분의 뮤 제로의 값은 몇 오음인가? 답은 120파이가 정답입니다. 8번입니다.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는 무엇인가? 루트 입실은 제로분의 뮤 제로가 정답입니다. 9번입니다. 순수화물 입실온은 80에 가깝고 뮤S는 1에 가까운 물의 고유 임피던스는 몇 오음인가? 여기서 Z0는 루트 입실온물의 뮤이므로 377이 나옵니다. 이 값에 루트 80분의 1 곱하기 377을 하게 되면 42.15오음이 정답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정제 E는 루트 2의 E 사인 오메가 가로 열고 T-C분의 XV일 때 평면 점자파가 있을 때 자기의 시료값은 어떻게 되는가? Z0는 H분의 E이고 여기서 루트 입실은 제로분의 뮤 제로이므로 120파이가 나오고 H는 Z0분의 E이며 이 식에 대입을 하면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E의 E가 나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정제와 자개와의 관계에서 고유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이는 루트 입실은분의 뮤가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정제와 자개와의 관계는 답은 루트 뮤 곱하기 H는 루트 입실은 곱하기 E가 정답입니다. 포인팅 벡터 1번입니다. 정제 E와 자개 H의 전자파와 평면파를 이루고 자유 공간으로 전파될 때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EH가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정제 및 자개의 세기가 각각 EH일 때 포인팅 벡터 R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답은 R은 E 외적 H입니다. 정제 E와 모멘트 P인 쌍극자가 놓여 있을 때 쌍극자가 받는 회전 모멘트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P 곱하기 E가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자기의 시료값이 1m A/m인 평면 전자파가 공기 중에서 이에 수직되는 수직 단면적 10m 제곱을 통과하는 전력 W는 어떻게 되는가? 포인팅 전력 밀도 PD는 S분의 P이고 P는 PD 곱하기 S이므로 답은 3.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W가 나옵니다. 5번입니다. 100kW의 전력을 전자파의 형태로 사방에 균일하게 방사하는 전원이 있다. 전원에서 10km 거리인 곳에서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포인팅 전력 밀도 PD는 S분의 P이고 이거는 EH와 같고 Z0분의 E2이므로 이것을 E로 정리를 하면 답은 1.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성 볼륨 슬래시메타가 답입니다. 6번입니다. 자유공간에 있어서 포인팅 벡터를 S라 할 때 전장의 세기의 시료값 E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답은 루트 S 곱하기 루트 입실은 제로분의 뮤 제로가 되겠습니다.